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했죠. 네, 그랬죠.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미국 새 행정부와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꺼내드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 보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북핵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자와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화답하는 등 양 정상의 통화는 큰 이견 없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누가 담당하게 될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방식, 즉 김정은과의 직접 담판을 꺼려하고 있고 김 위원장을 깡패, 폭력배라고 부를 정도로 불신이 깊다는 점은 유세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This president embraces all the thugs in the world. I mean, he's best friends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sending love letters. 바이든 당선인이 8년간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요약됩니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도 그렇다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제재만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이에 굴복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른 속도로 고도화했습니다. 북한도 내부적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집중하느라고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 새 행정부가 다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바이든 측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3년 전에 말하자면 그때의 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그 바이든 쪽 여러 인사들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의 핵 능력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놓고 볼 때 4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북한 문제를 후순위에 미루거나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도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김정은과 만나겠다. 북한이 구체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면 바이든 쪽도 협상을 하겠죠. 트럼프와 달리 외교 관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무 협상을 우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처럼 극적인 이벤트에는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모든 핵무기와 계획의 폐기를 목표로 하되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포괄적 단계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목표로 하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북한에 상한 조치를 주면서 북한이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그림 아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 이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선호하던 방식입니다. 문제는 북미 양측의 기대 수준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모두 높아졌다는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어떤 북한과의 합의도 하노이 때 거론되던 것보다는 더 나은 합의를 가져와야지 본인이 트럼프를 비판했던 게 말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영변 핵폐기 이상의 카드를 받아내려 하고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관계 개선을 실제로 이행할지 확약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정책 라인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에, 대북 정책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기에 미국 내 코로나19 문제와 인종 갈등, 이란 핵 합의 등 난제들이 겹쳐 있어서 미국이 북한과의 담판에 나서기까지는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기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소모적으로 시간을 끌고 정책 수립이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안 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뭐 상황이 달라져서 북한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도기의 위기 고조를 막고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하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난 7월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종합적 그림을 좀 그려서 이 새로운 정부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가교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에게는 최대한 전략적인 도발이라는 이런 걸 자제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속에 녹여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두세 달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